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어느 빌라 입구.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된 미국 남성은 입주 첫날부터 집에 들어가기 주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모르는 집안 상태에 이 미국 남성은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으며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옆집에서 문이 열리더니 한국인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부부가 무언가를 이야기해주자 이 미국 남성은 곧바로 자신의 한국인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여자친구가 좋아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어 살고 있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내게 된 것은 거의 8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이어서 8년을 살게 된 것은 아니고 중간에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저는 중국으로 3개월간 출장을 다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었던 회사에서는 중국으로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국 사무실에 인수인계를 해줄 인력이 필요했고 한국으로 발령을 받은 제가 중국과 가장 가깝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잠시나마 파견을 보내더군요. 어차피 저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 계획이라 3개월 정도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며 중국 공항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여자친구로 인해 한국은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한국은 갈 때마다 신기한 것 투성이고 공항에서부터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매번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처음 갔을 때에도 저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은 한국보다 땅도 크고 경제 규모로는 세계에서도 미국 다음이라고 생각하니 내심 기대할 만했었죠. 중국 공항에서 내리고 저는 택시를 타고 앞으로 제가 3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될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택시 요금을 계산하는 미터기가 유난히도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물론 중국 물가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심지어 중국의 택시비 역시 잘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군요. 수상하리만큼 급하게 올라가는 택시 요금을 보며 저는 택시기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영어를 알아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미터기를 가리키며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요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중국 택시기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뭐라고 하더니 이내 곧 미터기의 어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터기의 요금이 올라가는 속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물론 중국어가 거의 되지 않았던 저는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는데요. 미리 중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미국인 동료 직원인 스티브에게 물어보니 중국에서는 미터기를 속이는 수법은 아주 흔하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국 택시를 타게 된다면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제대로 된 길로 가는지 확인하고 또한 미터기 역시 신경 써서 보라고 저에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중국에 온 첫날부터 그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중국에 대한 첫 인상은 그리 썩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개월간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중국의 좋은 면만 보기로 생각했고 다음 날부터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에서 지내는 3개월 동안 저는 소매치기를 무려 5번이나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도 소매치기로 유명한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가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중국에서 단 2주 만에 겪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아시아에 오게 되니까 시차 적응이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는 도중에도 저는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했었죠. 처음 소매치기를 당했을 땐 제가 졸고 있었을 때였어요. 회사가 있는 역에서 내려 개찰구를 통과하기 위해 지갑을 찾았는데 지갑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하철을 탈 때엔 지갑을 확인했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때마침 제 동료인 스티브 역시 출근 중이어서 제 지하철 요금을 내주게 되어 무사히 출근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그러더군요. 절대로 중국 지하철에서는 졸거나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와 같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 중에는 내 짐을 항상 잘 챙겨야 하고 잠을 자는 행위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하철에서 서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에도
서너 명의 젊은 중국인들이 제 앞을 막으며 구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제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서 패거리 중 한 명은 스리슬쩍 제 가방을 찢어버리고 지갑을 가져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갑과 같은 중요 소지품은 무조건 재킷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3개월만 지내면 된다는 게 말이죠. 억지로 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중국에서 버틴 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정말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소매치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는 사실에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한국인인 여자친구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한국에 오게 된 저는 다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한국만의 장점에 반해서 살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반했던 문화는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문화였습니다. 저는 미국인이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한국의 정과 같은 느낌이나 문화를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저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한국인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저 역시 이런 한국인의 따뜻한 면을 많이 담게 되었고 오히려 가끔 부모님을 뵙거나 회사 일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는 정말로 미국인들이 차갑게만 느껴졌고 심지어 무례하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었죠. 아마 저는 전생에 한국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내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제 한국인 여자친구인 효정이 영향이 컸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직 한국어가 서툴렀던 시절, 효정이는 저와 우연히 친구가 되었고 한국을 몰랐던 저에게 한국만의 장점들과 여러 문화들을 소개시켜주면서 저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더 가까워져서 내년 초에 결혼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효정이와는 도저히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걸 느끼고 나서 한국행을 결정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더러웠던 첫 한국의 월세집 생각이 나네요. 저희 집안은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 용돈은 제가 벌어서 쓰며 대학 등록금을 제외한 모든 개인적인 지출은 제가 알아서 해결을 했죠. 한국으로의 삶을 결정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효정이와 조금이라도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서울에서 지내기로 결심했고 그나마 집세가 저렴하다고 하는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첫 집을 마련하기로 했죠. 효정이네 집안도 그다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결혼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이가 아닌 상태였기에 제가 어디에서 지내는지에 대해서 효정이는 크게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 신림동에 도착해서 부동산을 알아보게 되었고 저는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부동산 한 군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의 부동산 사장님은 의외로 한국어 발음이 좀 이상했어요. 한국의 사투리는 아닌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위화감이 들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그 부동산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렴한 비용에 좋은 방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부동산 사장님은 저를 데리고 여러 군데의 집을 보여주셨어요. 지하철에서 가까운 집은 월세 비용이 비쌌고 역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곳에 위치한 집들은 가격은 마음에 들었으나 출퇴근하기에는 힘이 들어 보였죠. 저는 거의 3일을 소요해서 저에게 딱 알맞아 보이는 집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외로 그 집에서는 중국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부부로 보이는 커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미 중국으로의 출장으로 인해 중국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긴 했지만 이곳은 한국이기에 저는 일단은 속는 셈 치고 월세방을 보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맞벌이 부부가 사는 건 마찬가지듯이 깨끗하게 치워놓고 사는 집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치워놓고 사는 모습을 보며 그나마 제가 평소에 중국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며 살고 있었구나 하며 제 자신을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은 편견이 아닌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깨닫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중국인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은 그다지 깨끗해 보이진 않았지만 어차피 제가 나중에 청소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한국 회사에서 적응하는 데 온 힘을 쓰고 있었던 저는 더 이상 집을 보러 갈 힘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이 살고 있던 집은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집안 구조와 크기 역시 제 마음에 들기도 했었죠. 그런 이유로 저는 그 집으로 계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한 번 더 집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 부동산 사장님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이미 이 집을 여러 번 보고 갔기에 결정을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조바심이 들었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부동산으로 가서 계약을 해버렸죠.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최대한 신중히 했어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리고야 말았죠. 2주 뒤, 저는 호텔에서 짐을 가지고 제가 입주할 중국인 부부가 살고 있었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빌라 앞에 도착하고 보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빌라 입구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 쓰레기들은 중국인 부부가 버리고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저는 제가 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집 안은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온갖 쓰레기들과 냄새, 아주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저는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인데 대체 집안 꼴이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보았죠. 집 주인분은 그러시더군요. 그 집에서 살고 있던 중국인 부부는 약 6개월치의 월세 비용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에서 제외를 하고 주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처음 보증금 자체도 그리 비싸지 않게 설정했다고 했어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다 제외를 못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월세를 밀린 상태에서 도망을 간 것이었어요. 괘씸한 마음의 집주인분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그 중국인 부부는 중국으로 출국을 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저는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었어요. 이사날에 맞춰서 저는 소형 가전제품들과 가구들을 주문한 상태였고 그날 저녁 모두 배송이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인 효정이에게는 그 당시에 회사 일로 바빴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한 30분 정도 그 집안에서 서 있으며 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을 때 옆집의 한국인 부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부부는 저를 안쓰럽게 보고 있었어요.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했다는 눈빛으로요. 옆집의 한국인 부부는 기존에 살고 있던 중국인 부부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관 문 밖에 쓰레기와 먹고 난 배달 음식물 용기 쓰레기들이 매일 나와 있던 건 기본이었고 자정 12시가 지나서도 시끄럽게 TV를 틀어놓거나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였다고 했어요. 물론 무서워서 직접적으로는 항의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중국인들로 인해 안 좋은 사건들도 뉴스에 가끔 나오던 지역이라고 하더군요. 옆집의 한국인 부부는 저에게 짐이 많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 곧 있으면 짐들이 올 것이라고요. 최대한 쓰레기들로 가득 찬 집안을 치워야 하지 않냐며 한국인 부부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눈물이 나올 지경이더군요. 저 역시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빨리 옆집의 한국인 부부와 협력하여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모든 방과 화장실, 주방, 안 보이는 곳까지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집안이 정리가 된다면 저는 도배부터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집을 볼 때는 잘 몰랐는데 가만히 서 있다 보니 벽지에서 담배 냄새가 엄청 났거든요. 처음에 집을 보러 왔을 때에는 환기를 시키면서 방향제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간과했던 것이었죠. 결국 옆집의 한국인 부부의 도움으로 저는 그나마 한국에서의 첫 입주를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고마움의 표시로 근처 마트에 들려서 귤을 사다 드리기도 했죠. 한사코 안 받으려고 하던 부부에게 제발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인 부부는 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보자고 했어요. 여태까지 중국인 부부에게 많은 피해를 받으며 살고 있었던 자신들이었는데 새로 이사 온 저를 보고 안심을 했다고 하면서요. 나중에 효정이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나니 효정이는 화를 냈습니다. 중국인들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아진다고 하면서요. 이해가 갈 만도 했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요.
한국을 무시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들이 모두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중국인들로 인해 오히려 외국인으로부터 한국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춰질까 걱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과는 정반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만난 외국인들은 대부분의 한국인은 자신의 주변 이웃들과는 최대한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지내고 싶어 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일을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중국인은 정반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제 주변의 외국인 친구들은 중국인들은 자기 자신 외에 전혀 주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들까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또한 한국에서 사귄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서 하나같이 좋은 말만 합니다. 다른 아시아에서는 겪어보지 못할 신선한 상황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보인다고들 말이죠.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기라도 한다면 한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들어주려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길을 가다가 목적지를 헤매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한다면 한국인은 먼저 다가와서 길을 알려주거든요. 심지어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풍경인 것이죠. 더군다나 저는 중국에서 3개월간 지냈던 경험이 있어서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었어요.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24시간 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곤 하죠. 사실 저도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런 한국만의 치안에 대해서 무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고향에 가거나 가끔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역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효정이를 만난 것이 일생의 반려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좋기도 하지만 한국인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효정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운이 좋기도 하겠지만 모든 한국인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제가 편하고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지금은 저는 깨끗해진 집에서 한국인 이웃들과 잘 지내며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토록 바랐던 효정이와의 결혼식을 하게 되죠.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따뜻한 한국인이 제 평생의 반려자가 된다는 사실이요. 제 여자친구 효정이에게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에릭님의 사연을 보셨는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독보적인 안전한 치안과 그에 맞는 국민성을 가진 나라라고 외국인들은 평가하곤 합니다. 앞으로도 사연자님께서 한국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